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점과 원의 관계. 두 번째, 점과 직선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과 원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원과 원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는 그냥 뭐 실질적으로는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 5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2개입니다. 2개. 알겠죠? 2개. 무엇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 커다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반지름을 대문자 R, 라지 R이라고 할 거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거 이렇게 소문자 R 이렇게 할게요. R, R, 그치? 큰 R, 작은 R. 그래서 일단 조건을 큰 R, 작은 R 이렇게 대소를 좀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외접한다, 그렇죠? 밖에서 접한다. 원과 원이 외접한다 라고 하고 반대로 원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만날 때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내접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둘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는 뭐 이런 관계인데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줄 것이냐. 일단 요 중심의 좌표 하나 있죠. 여기도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과 원의 관계는 그중 가장 중요한 점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로, 그죠? 요 거리로 판별을 해줘. 이렇게 되면 큰 원의 반지름이 대문자 R, 그렇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R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이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을 뭐한 거, 더한 것과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외접할 때. 내접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접할 때는 큰 원의 중심 여기, 작은 원의 중심 여기. 자,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대문자 R 됐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의 거리가, 그렇죠? 중심과 중심의 거리가 여기죠. D. 관계가 어떻게 돼요? 큰 R에서 작은 R 뺀 게 정확하게 얼마다?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 즉 D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즉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로 원과 원의 관계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자, 이 중간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원과 원이 이렇게 뭐 외접할 때도 있지만 내접할 때도 있죠. 원이 만약에 외부에 접하다가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들어가죠. 들어가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얘고 얘랑 얘의 중간 단계는 들어가다 마는 거죠. 들어가다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작은 원이 이렇게 들어가다 말아요. 들어가다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 관계를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 D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큰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디예요? 뭐 여기 뒤쪽? 이렇게 할까요? 뒤쪽?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기준했을 때, 그죠?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을 비교했을 때 이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는, 그죠? 중심과의 거리는 실제로 얘랑 얘를 더해놓은 값보다는 작죠, 그죠? 얘랑 얘를 더해놓은 값보다는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떨어져 있을 때가 얘네 둘이 합과 완벽하게 똑같아졌는데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R과 R을 더한 것보다는 이 거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D는 이제 큰 R, 작은 R 이렇게 더한 것보다는 작다. 알겠죠? 작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거리가 큰 원과 반지름을 딱 뺀 값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졌을 텐데 이게 약간 뒤로 밀려나가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 뺀 값보다는 살짝 어때요?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뺀 값보다는 살짝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과 중심과의 차랑 뺀 값, 그리고 중심과 중심과의 더한 값, 합 있죠. 요 사이에 만약에 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더라? 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죠. 이럴 때도 있겠죠. 얘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위에다 쓸까요? 이렇게 할까요?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반지름 R, 이 녀석의 반지름 R. 얘네 둘을 더한 값보다도 훨씬 더 이 거리가 어때요? 멀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때는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어떻다? 더 커져 버린다. 이렇게 해서 안 만난다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접하는 상황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 여기죠. 여기 큰 원의 반지름 R, 그렇죠?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어때요?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여기가 이제 D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요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남았는데, 그치? 큰 원에서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여기랑 여긴데 그 구간보다 얘가 더 작죠. 그렇죠? 뺀 값을 의미하는 그 길이보다 이쪽이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그죠? 거리가 뺀 값보다도 오히려 더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단계가 5개죠. 안 만날 때, 왜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내 접할 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역시 안 만날 때. 그래서 안 만나는 경우가 이 두 가지인 경우고, 두 점이 6대,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과 원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가 그 반지름의 합 혹은 차랑 어떤 관계를 갖느냐로 결정이 된다. 이거는 뭐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그려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카메라를 돌려놨죠.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요 경우 교점이 2개 발생했을 때 저 상황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상황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갖고 옵시다. 됐죠? 이름하여 두 원에, 그치? 원에 두 교점을 지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원이 있어요. 여기 하나 있겠죠? 또 다른 원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두 점. 원의 이름을 좀 붙여야 돼서 요 점은 O, 얘는 O',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있고 얘도 원의 방정식이 있을 텐데 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할게요.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ax, 그렇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잡고 이 녀석 또 있을 텐데 다르겠죠. 그래서 a' 제곱이죠. 그렇죠? 제곱 a' x b' y 플러스 c' 0 이렇게 잡아요. 됐죠? 그리고 교점. 이 교점의 이름은 A점 x1, y1이 될 것이다. 얘도 B점 x2, y2가 될 것이다. 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점의 좌표 대입 0돼. 그렇죠? 왜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얘를 만족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x, y, x1, y1을 이 x에 y에 집어넣으면 얘가 0이 성립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같은 점이니까. 여기도 여기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A점과 이 B점을 여기 혹은 여기다 넣었을 때 완벽하게 0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상황 자체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내가 식을 하나 만들 건데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녀석,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정리된 녀석을 고스란히 다 그대로 데리고 왔죠. 더하기 K가 뭐냐? 그냥 미정계수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값,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 뭐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괄호 뒤에다가 얘를
고스란히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돼요. A'X, B'I, C'.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즉 이원과 이원을 이렇게 예쁘게 집어넣고 여기 K라는 미정계수를 하나 담아서 만들어진 요 방정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이 점을 대입해 보세요. 그죠? 이 점을 대입해 봅니다. 알겠죠? 대입해 보면 애초에 이거랑 이거 위에 있던 점이 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대입했을 때 0이었으니까 대입해도 0. 그렇죠? 여기도 대입해도 0. 그러니까 K 값에 관련 없이 어쨌든 0 만족하죠.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도형이 어떤 도형일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뭘 할 수 있다? 교점 A 하고 B 있죠? 지나는 도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K값 있잖아요. 이 K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전개됐을 때 X제곱 없어져, Y제곱 없어지죠. 하지만 K값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X제곱 남아, Y제곱 남아, 개수도 같아. X제곱, Y제곱 개수가 똑같죠. 그리고 X, Y, 상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전개되면 어쨌든 K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 식이 반영한 그래프는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뭐가 되느냐? 원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원. 이해가세요? 원. 어떤 점이냐? 그러니까 어떤 원이냐?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원이 될 것이다.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식으로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만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원. 그렇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죠. 이것만 되나요? 여기 됩니다.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수많은 원들이 그려지는데 K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이 들어가는 그 순간마다 이 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알겠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럼 K값에 내가 숫자를 넣다가 이제 0을 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 K가 0이면 이 식이 다 사라지죠. 그러면 고스란히 얘만 남게 돼.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었는데 K값에 하필이면 0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 중에서 K값이 0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치? 얘가 싹 없어지잖아요. 완벽하게 얘랑 똑같은. 다시 말하면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는데 하필 K가 0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얘를 의미할 것이다. 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요 K의 안에 들어갔던 요 녀석, 즉 요 O'이라는 요 원이 있죠. 요 원도 내가 만들다 보면 만들어질 거냐. 근데 식을 보면 K 값에다가 0을 넣었을 때는 얘가 없어지면서 완벽하게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얘만 남기고 얘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만 남게. 그럼 1 넣으면 얘가 고스란히 남는데 그래도 얘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섞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의 구성상 이 녀석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얘가 예쁘게 남는 그런 경우, 즉 수많은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특별히 얘랑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 중에서 단 뭐는 제외한다. 그렇지? 이 녀석. 지금은 O'이라고 했죠. 요거 O' 제외됩니다. 제외돼요. 다시 한번. 자, 이런 구성을 갖는 그 식, 그럼 K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상황만 빼면 다 원이 되는데 그게 하필 어떤 원이냐? 두 개의 교점, 즉 이 원과 이 원의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하지만 그 원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원 중에 오로지 딱 하나, 요 녀석, 즉 K 안에 들어있는 그 원의 방정식 절대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것만 제외 나머지 원들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면, X제곱 없어지죠? Y제곱 없어지죠? 얘랑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직선이 돼요. 직선. 알겠죠? X제곱 없어져, Y제곱 없어져. K 곱해지니까 직선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그쵸? A 마이너스, A 프라임, KX. 뭐 이렇게. 그죠? 보이나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프라임 K. Y. 그쵸? 뭐 C 마이너스 C 프라임 K.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게 결과적으로 X제곱과 Y제곱이 다 사라지고 나서 생기는 1차 식이니까 직선이 되더라. 근데 어쨌든 A, B, 그러니까 A랑 B, A, B가 아니고 A점과 B점을 지나가는 성질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할 방정식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랑 얘를 그냥 뺀다는 얘기죠. 팍! 빼버리는 그 순간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이 도대체 무엇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죠.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 나옵니다. 알겠죠? 이때가 이 직선이 나온다고. 이 직선.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할 것이냐? 원하고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일반형과 일반형을 빼서 깔끔하게 만든 이 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선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구해서 그냥 빼요. 빼면 뭐가 나온다? 1차 식이 나올 텐데 그 1차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1차식, 쉽게 말하면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공통현의 방정식. 참고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현, 실제로 이 공통현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나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알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뭘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 현의 반쪽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걸 2배 하면 뭐가 된다? 전체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그 순간 중심에서부터 공통현까지의 거리, 그렇죠? 점과 직선의 거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지름 2개의 피타고라스 현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확장이 되죠. 자, 내용이 좀 많았는데 어렵진 않죠.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상황에 공통현이 존재할 텐데 이 공통현이 어찌 구해지느냐? 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방정식, 이거, 그죠? 요 녀석 중에 K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1차식이 돼버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이 교점을 지나가는 그 직선을 의미하는 식이 될 것이다.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쨌든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원들을 의미하는 상황이 될 텐데 하필 그 중에서 K의 뒤에 덮여져 있는 요 녀석만 제외 나머지 다 표현이 가능하다. 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원과 원의 관계 중에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몇 가지 남은 얘기가 더 있어요. 그 얘기만 마저 해드리고 원의 방정식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자, 이제 원과 원의 관계 마지막 몇 가지 좀 기억할 만한 상황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점과의 관계나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건데 떨어져 있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수많은 점들 그리고 이 원주상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상황, 즉 뭐 대충 여기랑 여기 정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상황, 이 반대쪽.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상황은 이렇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를
있습니다. 알겠죠? 이어야죠. 당연히 원과 원의 관계는 중심과 중심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제 나오는 상황일 테고, 이 녀석은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 이 녀석은 이제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이렇게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은 언제냐? 이쪽에선 여기, 이쪽에선 여기. 여기가 이제 가장 가까운 상황인 거죠. 여기가 이제 최소 거리. 너무나 간단하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최소 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라지 r, 스몰 r을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빼면 되죠. 그래서 거리 D에서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빼시면 최소 거리가 될 것이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생각해서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최대 거리는 어찌 될 것이냐? 이건 당연하죠. 이 거리 D에다가 R 더해서 요 경우 그리고 요 경우가 이제 거리의 최대가 되는 거죠. 이 D 플러스 R 플러스 R이다. 됐죠?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접선의 길이. 공통 접선입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자, 원이 두 개 있어요. 원이 두 개 있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접선이 이제 여기서 생기죠. 여기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죠. 접선. 공통 접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어차피 얘랑 얘는 대칭관계니까 길이가 동일하고, 이렇게랑 이렇게 잡는 것도 사실은 길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이제 한 개씩만 골라서 한번 구해볼 텐데, 일단 바깥쪽에서 접선, 여기서.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하면서. 접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선. 그렇지? 여기가 접점, 여기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녀석을 특별히 공통 접선 중에서 바깥쪽에서 접한다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를 어찌 구할 것이냐? 일단 직선이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 반지름, 수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수직이겠죠. 이렇게 손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과 원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원과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됐죠? 중심이 연결했죠. 그리고 중간에다가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평행. 여기 당연히 수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 큰 원의 반지름. 이게 뭡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 있죠, 여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고 남은 거.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가 이제 구해지는 거죠.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고 남은 게 이쪽 변의 길이.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 그리고 남은 요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L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런데 이 L이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지는 그 외접선의 길이랑 어차피 동일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 피타고라스 구한다. 됐죠? 이게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기. 자, 그리고 공통 내접선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밑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떨어져 있죠. 그리고 공통 내접선이니까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접한다. 이렇게. 접점, 접점. 중심좌표, 중심좌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접하니까 여기까지 반지름, 수직, 반지름, 수직. 됐죠?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 중심과 중심과의 연결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선 있죠? 요 노란색 선 보이죠? 요 노란색 선을 뒤로 당겨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을 당겨서 요 선을 만들어요. 요 선. 이렇게. 평행하겠죠? 이 선 이렇게 연장되겠죠? 이렇게.
이 삼각형을 주목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 자, 그러면 빨간색은 어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중심과 중심의 거리니까 그 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알, 여기가 스몰 r이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어때요? 이게 수직이니까 직사각형. 그래서 여기도 이제 r이 되겠죠.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더라? r 플러스 r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요변의 길이는 어찌 구해요?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 둘 더한 길이 왕, 그치? d 두 개로 피타고라스를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길이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공통 내접선 길이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근간에는 이제 이 비중이 좀 작아져서 문제로 잘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도 내신 준비할 때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중학교 때 좀 다뤘었죠. 원과 원의 관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과 원의 관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원의 방정식 얘기를 이제 끝냈는데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일 거냐를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원의 방정식을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첫 번째,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표 예제 정도 한번 풀어보고 오늘은 이 개념 정리만 정확하게 다 해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끝!